왜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할까요? 보여주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진짜 심리 5가지. 오늘은 평소에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그런 장면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디 모임에 나가보면 꼭 한 분쯤은 있잖아요. 아직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들이 어디 다닌다. 요즘 주식으로 얼마 벌었다. 이거 해외에서 사온 거야 하면서 본인 이야기를 술술 풀어내시는 분들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 이야기에 꼭 나 좀 대단하지 않냐는 뉘앙스가 숨어 있고, 남의 얘기를 들을 땐 반응이 시큰둥하다가 본인 이야기로 넘어가면 눈빛이 번쩍 살아나는 경우도 많죠. 솔직히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살짝 피곤해지기도 하고, 속으로는 저분은 왜 저렇게 자랑을 하고 싶을까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 역시 그냥 말이 많은 게 아니라 그 행동 뒤에는 꽤 복잡한 심리와 성장 과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속사정을 조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고 나면 조금 더 여유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우리 자신도 그런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돌아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중에서도 존중의 결핍입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었는데요. 그 중에서 상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존중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걸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그런 말을 충분히 듣지 못하거나 자신의 노력을 제대로 인정받아 본 적이 없다면 성인이 돼서도 그 욕구가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결핍을 스스로 채우려고 조용히 노력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공허함을 자랑이라는 방식으로 외부에 보여주면서 나 좀 봐줘요.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 칭찬과 인정이 인색했던 환경에서 자란 분들일수록 겉으론 멀쩡하고 자신감 있어 보여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불안함이 결국 과시라는 방식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자랑은 결국 보여주고 싶은 게 많다기보다는 보여주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인 거죠. 두 번째로는 비교 중심의 성장 환경이 자랑을 부추기는 경우입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환경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어릴 적부터 늘 줄 세우기에 익숙했습니다. 성적이 몇 등이냐, 반에서 몇 등 했냐, 그게 곧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처럼 여겨졌죠. 남보다 잘해야 칭찬을 받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혼나고 비교당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시절이었어요. 이런 환경에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것이나 이룬 것으로 내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여태 뭐 해놓은 게 있지 하는 마음이 들면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 남들과 비교해서 앞선 무언가를 꺼내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죠. 요즘은 또 SNS나 단체 채팅방 같은 게 있어서 이런 심리가 더더욱 자극을 받아요. 누가 어디 좋은 데 갔다. 누가 뭘 샀다. 자식 결혼식을 호텔에서 했다. 그런 소식이 계속 들려오다 보니 나도 뭔가 보여줘야 하지 않나 하는 압박이 생기고, 그게 결국 자랑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인데요.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반동 형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약점을 감추기 위해 정반대의 모습을 일부러 드러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속으론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겉으론 더 당당하고 더 잘난 척을 하는 거죠. 실제로 과도하게 자랑을 자주 하는 분들일수록 그 사람의 깊은 속마음에는 나는 아직 모자라다는 감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확신이 정말 강한 사람은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태도에서 드러나거든요. 하지만 스스로를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은 그걸 감추기 위해 더 크게 말하고 더 화려하게 포장해서 보이려고 해요. 그럴 때는 자랑이라는 말이 사실은 나 좀 인정해줘.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간절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보면 볼수록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성공의 기준이 외적인 조건에 치우쳐 있는 사회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성공이라는 걸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죠. 무엇을 타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디에서 밥을 먹느냐 같은 외적인 기준들이요. 이런 문화 속에서는 사람들이 진짜 삶의 만족을 느끼는 것보다 어떻게 보이느냐에 훨씬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걸 안 보여주면 안 가진 사람처럼 느껴지는 일종의 강박 같은 게 생기죠. 그래서 자랑을 하지 않으면 자기 위치를 증명하지 못하는 것 같은 막연한 불안이 따라다닙니다. 그 불안이 결국 나 이만큼 됐어요 하고 보여주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게 바로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조금은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자랑을 통해 외로움이나 공허함을 달래려는 경우입니다.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부족할수록 사람은 어딘가에 말하고 싶다, 표현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깁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풀 수 없을 때 가장 쉬운 방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랑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특별해진 것 같고 남들이 자신을 부러워해주는 느낌이 드니까 그 외로움이 잠시나마 잊히는 거죠. 하지만 이건 결국 아주 짧은 위안일 뿐 진짜 마음의 허기는 계속해서 남게 됩니다. 이렇게 자랑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겉으로 보이는 당당함 뒤에 사실은 불안, 외로움, 인정받고 싶은 마음 같은 꽤 복잡하고 여린 감정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다 이해해줘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쉽게 또 자랑이야 하고 불쾌해지기보다는 그 속에 어떤 사연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조금은 여유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비교나 자랑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결국 자랑이 필요 없는 삶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심리학자 엘프리드 아들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랑은 사랑받지 못한 이의 마지막 수단이다. 자랑 뒤에 숨어 있는 감정들을 들여다보고 우리는 조금 더 깊고 단단한 삶으로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